댓글에 이거는 뭐 무분별한 성관계 때문이다. 이게 걸리신 분들을 꼭 그렇게 몰아가는 분위기도 하는데 진짜 이거는 성병인가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원숭이 두창. 예, 오늘 다룰 주제죠? 몽키팍스라고 하는 병인데 처음에 진짜 안 다루려고 했었거든요, 원래는. 왜? 네. 왜냐면은 좀 환자 수도 적고 지켜봐야 되기도 하고 괜히 이런 게 또 사람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하는 게 뭐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독일에서 입국한 환자가 이제 피부에 병변이 있어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확진이 됐고 국내에서도 원숭이 두창 환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독일에서 입국한 30대 우리 국민입니다. 즐겨보는 슈카형도 다뤘길래 아 이거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마음에서 궁금합니다. 불확실성 하면 과도하게 좀 두려워하고 맞아요, 불안해하는데 옛날 같으면은 신경 안 썼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 맞아요. 우리 팬데믹을 겪었기 때문에 뭔가 또 불안해져. 그러니까 좀 확실히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경계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다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코로나랑 일단 근본부터 달라요. 이중 DNA로 이루어진 인수공통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이 감염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천연두의 일종이에요. 또 팍스니까. 그쵸. 천연두의 일종인데 아주 오래됐어요. 1958년에 오래됐어요? 연구 목적으로 이렇게 원숭이들 좀 사육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원숭이들한테 뭔가 사람한테 걸리는 수두 비슷한 이런 피부 병변이 생기는 거예요. 원숭이들이. 원숭이들한테.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보니까 바이러스가 나와. 아 바이러스. 근데 비슷해. 바이러스가. 아 우리한테 걸리는 거랑 비슷해. 네, 비슷해. 그래서 보니까 얘네를 멍키팍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때. 그 다음에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1970년대에 처음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사람한테서 이래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숭이에서 사람한테 감염이 된 걸로 네. 보이는 거네요. 바이러스 같은 걸 검사해보면 DNA를 분석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역사적으로 좀 소득 수준이 낮고 의료 인프라가 좋지 않은 나라들에서 좀 풍토병처럼 자리를 잡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보면 이미 중앙아프리카 그리고 서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풍토병이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랑 좀 거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2022년 5월 7일 영국에서 처음 이제 원숭이 두창이 이제 보고가 됐고 그전에는 거기만 있었고 그쵸, 그쪽에 넘어간 있다가. 적이 없구나.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6월 15일까지 42개국 2103명 그러다가 6월 21일 기준으로 한 500명 더 늘어나가지고 2677명.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거는 이 전염병이란 거는 선형이 아니에요. 이게 전염도의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환자가 한 명 이제 확진이 되면서 그 경계의 정도를 올린 거예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병은 더 과도하게 준비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항상 필요하죠. 이게 풍토병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병 자체에 대한 정보는 좀 있어요. 이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처럼 새로운 아예 그런 게 아니네요. 아니구나.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스몰팍스랑 좀 비슷하다. 천연두. 천연두 무서운데. 천연두는 진짜 어마무시했던 놈이에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 몽키팍스는 전염률 그리고 치명률 둘 다 훨씬 좀 낮고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기존에 있던 천연두보다는. 네, 천연두는 뭐 두창 마마 걸렸다 그쵸. 하면은 뭐 과거긴 하지만은 사망률이 뭐 30에서 35%, 뭐 백신 같은 거 안 맞았던 분들은 살아남더라도 곤보가 되는 이제 그런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는데 1980년도 이후에는 이제 WHO에서도 이제 박멸을 선언했었죠. 왜냐하면 이게 거의 사람한테밖에 없었던 병이기 때문에 사람한테만 이렇게 예방 접종을 하고 하면은 박멸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 몽키팍스는 전염도와 치명률은 낮지만 사람한테 사람으로 옮길 수도 있고 원숭이한테 사람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다른 그런 성향이 있는 건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치명률 훨씬 더 낮다고. 그래서 이게 레인지가 좀 굉장히 넓게 좀 데이터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예요? 치명률 너무. 이게 한 81년부터 86년 기간 동안 338명의 환자 데이터 본 게 또 있더라고요. 그건 논문을 봤더니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긴 게 한 70% 아닌 게 나머지인데 그 전에도 이미 사람과 사람 간의 감염이 그쵸. 있었구나. 그리고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기나 사람이 사람으로 옮기나 뭐 치명률은 비슷한데 대략 그때 한 사망률 10% 정도. 고려해야 될 거는 여기가 의료 인프라가 그쵸. 좀 떨어져 있는 나라니까. 의료 인프라가 좋고 이 이후에도 2019년도에도 이렇게 좀 데이터 모아둔 것들 리포트 된 게 한 치명률이 근데 또 레인지가 넓어. 이래서 10%? 이건 의료기관 차이라고 봐야겠다.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뭐 이번에 나이지리아에서 본 거는 한 6% 정도 나왔거든요. 보니까 변이가 있어요. 변이가 이것도. 그러니까 의료 환경의 있어. 어떤 그런 차이도 있고 걸리는 사람. 이건 나이가 어릴수록 좀 더 치명률이 높아요. 코로나랑은 좀 반대예요. 두 가지 변이가 지금 크게 있는데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서아프리카 변이. 이거 치명률이 좀 더 낮아요. 다행히. 3.6%. 그리고 콩고 변이는
좀 더 치명률이 높은데 WHO 기준으로 이건 10.6%. 그러니까 높다. 변이 두 개가 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렇게 좀 치명률이 굉장히 막 뭐야 왔다 갔다 하는구나. 했던 건데 다행히 지금 이렇게 좀 확산되고 있는 거는 치명률이 좀 더 낮은 서아프리카 변이. 저는 이제 이게 궁금한 게 천연두 같은 경우는 공기 전파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원숭이 두창은 어떻게 이제 좀 전염이 되는지 댓글에 이거는 뭐 무분별한 성관계 때문이다. 이게 걸리신 분들을 꼭 그렇게 몰아가는 분위기도 하는데 진짜 이거는 성병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밀접 접촉을 통해 이제 감염이 되는 건 맞아요. 그거는 코로나도 그쵸,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조금 더 이게 밀접 접촉이 필요한데 그래서 환자들 상기도 그리고 피, 소변, 이런 농포 여기에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검출되는지를 본 그런 연구 데이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모든 병변에 딱지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전염력이 있어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피부 병변이 어느 정도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이제 감염력이 생기기 시작해서 피부 병변이 한참 있을 때 감염력이 높아요. 잠복 감염이나 이런 건 좀 그쵸? 적겠네. 적죠. 그래서 이거는 드러나는구나. 그쵸. 눈으로 보고 지금 전염력이 있겠네를 좀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코로나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은 더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페이션트 1 보면은 이게 피부에서 발진이 있을 때부터 이렇게 보통 이제 전염력이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이러스가 제일 많은 데는 어디냐 환자들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농포 있잖아요. 농포 거기에서 나온 농 같은 거 진물이나 이런 거 가장 전염력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의 점막에 닿거나 내가 이거를 만진 다음에 내 얼굴을 만지거나 만졌거나. 네. 이 바이러스를 내 눈, 입, 코에 묻힐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일 좀 크리티컬하고 그 다음에 어퍼 레스피레이터리 트랙이 많아요. 상기도에 비말에 많아요. 비말을 통해서 눈으로 가거나 기침을 해가지고 침이 튀길 수 있는 그 거리 내에서는 이제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건 좀 코로나랑 좀 네, 비슷한 부분이네요. 코로나랑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사람한테 달라붙는 정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바이러스의 양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래서 더 조금 더 가까이에서 밀접 접촉이 필요하다. 더 많은 비말에 네. 그럼 뭐 꼭 성관계만이 있는 게 아니네요, 사실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유린이라든지 블러드 이런 데서 있고 아무래도 성관계 같은 걸 하면은 굉장히 밀접 밀접 접촉이잖아요. 접촉이죠, 그거는 사실은. 사실 밀접 접촉이 정말 끝이기 때문에 그쵸. 당연히 성관계로도 전파가 되겠죠. 당연히 사실은. 되겠죠. 그건 코로나도 그럴걸? 맞아요. 코로나도 그렇죠. 무조건. 예. 그래서 코로나랑 좀 다른 게 쓸 수 있는 약이 좀 있어요. 아, 약이 네. 있어요. 하긴 풍토병으로 몇십 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예. 원숭이 두창 자체에 대한 약은 개발이 된 건 아닌데 어. 천연두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약들이 있어요. 치료제. 네, 천연두에 대해서 항바이러스제를 쓸 수가 있는데 그것도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봤더니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는데 이게 다른 약 테코비리메트라는 약이 있는데 이걸 썼더니 이 환자는 보시면은 바이러스가 확 줄어들죠. 아, 그러네요. 푹 줄었네. 그래서 당연히 더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감염의 전체 기간을 좀 줄이고 이런 뭔가 치명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사용을 해보고 있어요. 이게 근데 잠복기가 또 길어요. 우리나라로 그 들어오신 확진자와 밀접 있었던 분들도 21일 동안 능동 감시. 3주. 잠복기가 5에서 21일, 평균 정도 6에서 13일. 증상은 사실 뭐가 있을까요? 좀 WHO에 따르면은 처음에는 그냥 발열, 발진, 두통, 근육통, 무기력감 이렇게 막 비전형적인 증상이다. 근데 그런 게 있다가 바로 한 1에서 3일 전염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피부에 이렇게 좀 붉은 이런 반점들이 시작돼요. 보통은 손, 뭐 얼굴, 발바닥 발진들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 울퉁불퉁해지면서 쏟아오르고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느끼다가 그게 이제 물집이 되고 농포처럼 됐다가 딱지가 생기고 농포가 약간 이제 여드름처럼 고름처럼. 흰색 짜고 싶은 그쵸, 그런 그쵸. 느낌이죠. 입이나 생식기 이런 데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딱지가 다 앉으면은 전염력이 없다. 또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보기가 쉬운 거야. 그렇네. 사실 진짜 무서운 바이러스는 말했잖아요. 잠복기가 긴데 잠복기에도 퍼뜨릴 수가 있어. 그렇지. 근데 나중에 이게 또 치명적이야. 이게 사실 무증상 감염 이런 거는 자기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다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때 전파가 돼버린다.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건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 좀 떨어진다. 이전만큼 뭐 팬데믹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 예방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이거 손 씻기겠죠? 네, 이제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야. 사실 바이러스한테 이제 우리도 만만치 않은 우리 이제 마스크, 손 씻기 너무 익숙해. 그리고 위험 국가에서의 어떤 유입을 좀 보고 그 사람들을 감시하고 접촉자들을 능동적으로 너무 잘해 사실.
늘 해오던 개인위생. 말했잖아. 이건 조금 더 밀접 접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녹이나 타액을 내 이런 점막에 이렇게 묻히는 과정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손 잘 닦으면 된다. 치료에 있어서도 항바이러스제가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있으니까 또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은 또 그것도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한 가지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거는 코로나랑 다르게 소아 어릴수록 조금 더 치명적인데 소아한테는 아직 그런 항바이러스 같은 거를 사용해본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 있다면은 좀 그런 개인위생 조금 더 우리가 더 신경 써야겠네요. 뉴스 같은 거 잘 보시고 잘 해나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좀 우리가 받아들이시고 너무 과도한 이렇게 걱정은. 공포는 하지 않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원숭이 두창에 대해 좀 이야기해봤고요. 알아야 될 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해 주시면은 저희가 더 기운 내가지고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